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6화 사회계약이 먼저일까 자유가 우선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 주제만 딱 들어보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누굽니까? 루소. 루소. 제대로 아시네요. 그죠? 오늘은 그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그 앞부분에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두 분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 체제 중에 예.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대세 아닌가요? 대세죠. 그렇죠.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게 있을까? 근데 민주주의 자체도 이런저런 상황이 보완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체제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아요? 하면 그게 아마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의민주주의. 예, 그 대리하는 사람을 어떤 때는 잘못 뽑았다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제대로 뽑았다 싶고 제대로 뽑아서 니네들이 그 옳은 정신으로 좀 열심히 해봐 이랬더니 너무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이루질 못해. 뭐 이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 체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나 우여곡절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죠? 예. 우리가 어쨌든 뭐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런 이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고 불리는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사회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 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약이기 때문에 네. 일부의 통제가 서로 용인이 되겠죠. 근데 그게 한도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뭐 1984도 그렇지만 그 뭐야 V4 벤데타? 그 옛날에 대한항공에 그 직원들이 가면 쓰고 나왔죠. 가이 포커스바 가면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에 휘둘려 가지고 모든 시민이 뭐 안 된다 이런 거에는 싹 통제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거의 주인공은 징벌자로 나오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런 사회계약 상황에서는 그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일정 부분 통제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뭐 현재 상태에서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어느 정도 합의된 형태로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만족스럽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자유를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회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사회 계약과 자유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고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회 계약이죠, 그죠? 이 주제가 막 컬럼 같은 거에 요즘에 그런 컬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국가의 통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어지기도 할 거다. 네. 뭐 그런 그렇죠? 예, 논의도 있죠. 예. 어쨌든 예, 좋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회나 국가 등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주제는 이제 풀어보면 개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사회나 국가 등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인문학적 논의인데요. 이런 관점을 이제 철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느 순간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사회나 국가 등 집단을 이루며 살기로 사회계약하기 전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 상태, 그러니까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자유인님이 추구하는 세상 아니에요? 자연인.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사회나 국가라는 집단이 구성되기 전에 인간이 처했던 때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그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창설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각자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생존하고 생활을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따라서 자연 상태는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필요한 걸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의 권리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무한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이사슬 최상위자가 그 밑을 잡아먹고 또 그죠? 거기에서 그 밑을 잡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자연 상태처럼 벌어지겠죠. 뭐 약육강식이 그렇죠. 지배하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모두에게 무한정의 권리가 주어진 자연 상태에서는 행복은커녕 모두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잔인한 행동, 뭐 이기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걸 빼앗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웃을 해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계가 이제 바로 자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님이 자연 상태를 좋아하는구나. 힘이 좋으니까. 그죠? 어쨌든 자연 상태는 힘센 사람, 힘센 놈한테는 좋은 세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한테는 그죠?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죠?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자연 상태의 무정부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 상태는 어떠한 예술도 문학도 사회도 없으며 더욱 나쁜 것은 계속적인 공포와 잔인한 죽음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소름 끼치고 잔혹하며 단명한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야만적인 상태, 지옥 같은 데가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딱 두 마디인 거죠. 폭력, 야만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특정한 주권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본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개개인은 무한정으로 가졌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는 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개인이 권리를 양도해서 책임을 맡게 된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개인은 그것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한 개인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이 무한정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좀 강력한 권력자한테 책임을 맡기고 통제를 받는 편이 모든 사람한테 이롭다고 본 거예요. 이런 홉스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홉스가 살았을 때도 군주제였죠. 네,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일 수 있잖아. 정도전이 조선을 건립하면서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예. 이렇게 갔으면 안 됐겠죠. 이 사람도 그 시대에 살면서 왕에 대한 게 뭐 존재했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예, 그죠. 어쨌든 뭐 자연 상태가 너무 위험하고 네. 항상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계약이 됐건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로가 좀 합의점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홉스처럼 누군가한테 모든 걸 양도한다 이러면 오히려 이제 뭐 독재 권력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라는 거죠. 군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네. 거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그냥 자연 상태로는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권력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편이 더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 잘못하면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는 거죠. 결국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힘센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기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고 사회계약 상태에서는 권력을 위임한 사람의 독재에 시달릴 위험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양민들은 여기서 털리고 저기서 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조폭들이 삥도 뜯어가.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계약 이론은 홉스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회계약 이론에 있어 홉스와는 약간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친 철학자도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도 사회계약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그 측면에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하지만 루소는 사회계약 이후에도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일반 의지나 공공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홉스가 자연 상태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건설하고 개인의 자유는 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루소는 공공선을 실현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 결론은 동일한데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루소의 사회계약이 좀 더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고요.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에서는 국가를 만들어 개인의 권리를 일부 위임은 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자유를 방기하는 것은 인간이 될 자격 그리고 인류의 권리 및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것을 방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뭐 사회계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자유까지 포기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은 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내놓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루소에 따르면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나 공공선을 위배할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나라에서 그런데요. 예컨대 벌써 1년 가까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그 자국의 관련 기업과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 뭐 이렇게 어디에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 물건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니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관련 기업이나 그 종사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네. 근데 뭐 일본이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이 통제돼 있고 또 그렇죠.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관심하고 이런 사안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민주주의가 진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에 따르면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국민성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본은 또 천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특별히 그 사람이 무슨 권력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향도 아마 국민들한테 미쳤을 것 같기도 하다 싶기도 하고. 저는 뭐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건 결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국가적인 뭐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적 판단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고 권력자가 내리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루소의 주장처럼 제 자유를 방기하는 거가 되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루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네. 다양한 의견, 개인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지고 예. 그게 수렴이 되어져야 되는 사회. 뭐 예,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우리는 흔히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 개인적 주장만 내세우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대체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은 좀 시끄러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체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민주주의 역량만큼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국뽕인가요? 국뽕하고 다른 거죠. 예. 근데 뭐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른 그렇죠. 나라와 비교 안 될 정도의 저항과 그렇지. 항쟁의 우리는 역사로 뭐 만들어낸 거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그죠? 네. 몇 안 되는 나라죠. 어쨌든 그죠? 어쨌든 루소는 대의제 민주 정치에서 국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선택된 대표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권력자는 국민들의 일반 의지와 공공선을 고려하여 국가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나 공공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때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해버리면 결코 좋은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와가지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그렇죠.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없다는 둥 이런 그죠. 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 역량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데모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좀 길게 보면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경제 발전도 더 빠릅니다. 이 대목에서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루소의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란과 내란은 지배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겠지만 그러나 인민의 참된 불행은 아니다. 모든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멍에를 짊어진 채 억눌렸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쇠퇴한다. 참으로 인류를 번영하게 하는 것은 평화보다는 오히려 자유다. 그러니까 데모하란 소리예요. 동의가 되네요. 예, 그죠? 저 대학 때만 해도 독재 정권 타도 뭐 이게 그렇죠. 기축이 되면서 그렇죠. 데모했었던 세대였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꾸준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죠? 그리고 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직선제 이게 음. 선언이 됐고 그쵸. 뭐 예. 이랬으니까. 어쨌든 개인의 자유가 때로는 지배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이상적인 민주 사회로 가는 동안에 이런 데모를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어 왔고 그게 없이는 또 한 단계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기가 참 힘든 게 우리 최근 현대사에서 보아왔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죠? 여전히 그 뭐 정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독재 권력이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위협으로 느낄 겁니다. 하지만 민주 권력에서는 국민들의 자유가 오히려 번영의 계기로 작용합니다. 결국 권력자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상태에서조차 국민들이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바람직한 사회, 이상적인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사회개혁과 이 자유의 어떤 관계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거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인정하고 또는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네. 뭐 일부 뭐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뽑았으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좀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좀 아니다라는 게 요즘 또 더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회 계약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새삼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업에서 사용자하고 종업원이 계약을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근로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양쪽의 입장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게 네. 계약인데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로 힘의 우위의 차이가 네. 있죠. 근데 보통 관리자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구성원 입장도 그러니까 지도 종업원인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도 을이고 지도 어차피 을이야. 예. 그런데 을끼리 갈등이 생겨. 예. 그쵸. 이런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을끼리는 갈등의 대상으로 좀 있지 말고 연대의 대상으로 그렇죠. 서로를 좀 예. 살폈으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조직에서 이제 그 단위 조직의 장에 오른 리더분들이 자기의 자유,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자유는 방기한 채, 그죠? 그 오너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서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의 구성원들만 옥죄려고 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죠? 천병 역할 같은 걸 하는 거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자유님.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계약은 원래 무효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사회계약이 먼저일까 자유가 우선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야만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고 개인은 무조건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루소는 사회개혁 이후에도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권력자는 국민들의 일반 의지와 공공선을 고려하여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나 공공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때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면 결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사회, 이상적인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